국정원장 공간도 있는데 강남 안가에 10억 들여 인테리어. 원세훈의 공작비 사용법. 그냥 공작비가 아닙니다. 해외 공작비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쓰는 법. 자, 일단 보겠습니다. 퇴임 직전, 국정원장 퇴임 직전인 2011년 말에서 12년 초입니다. 해외 연수 예정이 미 스탠퍼드 대학 계좌에 해외 공작비인데 200만 달러가 이거 빼돌려졌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미국으로 도피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염두에 놓을까요? 아무튼 이 의혹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위장 사업자 명의의 차명 계좌를 무더기로 또 운영했다는 이런 의혹까지도 받고 있어요. 차명 계좌를 주렁주렁 갖고 있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강남에 안가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안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호화 인테리어를 설치했는데 뭐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단 말도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걸 해외 공작비를 통해서 무려 10억 들여서 샀다는데 이거를 뭐 관사처럼 썼다, 사적으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국정원장 관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멀쩡한 관사를 두고 왜 이렇게 돈을 공작비에 썼을까? 이것도 참 의혹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원세훈 부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얼마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됐죠.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석방되도록 잘 돌봐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막 가족과 마음 굳건히 가지시라 뭐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섭섭함을 나타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직 3명의 국정원장이 있죠. 특활비는 원래 비밀이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 아주 안 좋습니다. 국민 세금이 너희들 쌈짓돈이냐? 해외 공작비를 왜 인테리어 값으로 쓰냐? 아주 분위기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국정원 법위에서도 정치에 개입하는 건 금지돼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의 정보를 안 들을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종래에 또 그런 비난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원장 후보자께서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는 어렵다고 보고 있죠. 예.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정보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그 관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 개입을 한다든가 관여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약 원장이 되면은 대국민 정치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여태 헌신에 노력해온 그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부의 어떤 정치 개입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끊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네네. 그 중에서 이 높밭 이런 거 가꾸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이 얼마나 넓고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그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도 몰라요. 냉장고에 열쇠 담겨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너무 뭘 모르시는 분이 거기는 저희는 2층에 있고 이분들은 아래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맞닥뜨리기도 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네들 쓰시는 그 냉장고니 이런 게 훨씬 많고 저희는 소수고 그분들은 다수인데 그리고 제가 뭐를 맛있는 걸 먹겠다고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원장님이 아시지를 못하는 거를 지금 원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누가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정원이 몇 명이신 줄 아세요? 직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서마다 일을 했지 놀았겠어요. 그런데 이 첩보라는 거는 원장님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각 부서에서 다 보내준대요. 기무사 뭐 어디 자기네가 이렇게 느낀 거를.
자, 원래 국정원장은 내곡동에 공간이 있습니다. 관사가 괜찮게 꾸며져 있는데 왜 원세훈 전 원장은 강남 안가에 그것도 해외 공작비를 10억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걸까요? 원세훈의 공작비 사용법 도대체 무슨 공작용일까요? 제가 써달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일단 자. 이 건물은 네. 이 원세훈 원장이 직접 뭐 이렇게 구입했다기보단 예. 원래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해서 국정원 산하에 있는 거죠? 예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안보라든지 혹은 또 이 국가 테러라든지 국제적인 예. 어떤 테러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예.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원래 도곡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도곡동 바로 그 안에 네. 안보연구원하고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원세훈 원장은 뭘 했냐면 거기다가 10억 원을 들여서 직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네. 인테리어를 쓰는 비용을 네. 정확하게 그 국정원의 떳떳한 어떤 임무 때문에 쓴다면 거기에 대한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해외 공작비에서 해외 공작비는 해외 활동에 써야 그렇죠. 되는 거 해외 아닙니까? 정보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써야만 하는 그런 예, 공식적인 그 자금을 왜 여기에 전용을 했느냐라는 점이 있는데 예. 문제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후에 인테리어를 예. 10억 원을 들여서 봤더니 원세훈 부인 좀 전에 목소리 들으셨죠? 예. 저는 국정원장의 부인이 역대 국정원장의 부인 목소리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나서서 국정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들은 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 일이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의 부인이 예, 국정원에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원장이면 원장 부인이면 원장이 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강변을 하는데 아마도 며칠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남편 왜 놔두느냐 구속됐는데. 예. 근데 그렇게 대찬 그런 그 부인을 두셨는데 예. 이 부인이 지인들과의 모임을 거기서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적인, 만약에 자시란 건 사적인 용도로 쓴 거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그래서 이 용도 무슨 용도냐 해서 직속 상관 즉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기 경호를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 10억 원을 들인 꼴이 돼버렸거든요. 예. 이건 뭐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기 경호를 위해서 해외 공작비에 손을 댔다. 이거는 진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박상병 교수께서 네, 저는요. 한번 해주시죠. 아마 이 국정원에서도 이 건물과 관련돼 있는 이런저런 공사비는 다 책정이 되죠.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나머지 아마 인테리어를 했다면은 예. 인테리어는요 하면은 남는 게 많아요. 인테리어 해보셨죠? 인테리어 뭐 집질 때 조그맣게 해보세요. 뭐 10억씩 해본 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시죠? 남는 게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었느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 좀 추측이 좀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얘기하면은 해외 공작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정원에 돈이 안 나갑니까? 국정원에서는 일단 시설비가. 추측의 영역인 것으로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영신 교수께서 옆에서 웃고 계셨는데. 아니 뭐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인테리어에서 뭔가 좀 빼먹은 거 아니냐.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예. 취지로 예. 뭐 혹시라도. 관측을 하신 예, 것이죠. 혹시라도. 관측을 예, 하셨는데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뭐는 생각지는 않고 예. 어쨌든 말하자면 펜트하우스에 10억이나 들여서 예. 호화 인테리어를 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부인이 예.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박찬주 대장 잘 아시죠? 예. 그 부인도 보통 갑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여단장급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예. 여단장급 대우를 받았다는 건데 별 하나죠? 지금 그럼. 이 원세훈 예. 국정원장 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우가. 박찬주 대장 부인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까 그 영상에도 보듯이 예. 갑질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부원장급이라고 그랬어요. 부원장급. 우원장. 아주 그 부인의 말투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가 센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뭐 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자기 여고 동창회 때 예. 국정원 그 7급 직원 10명을 예. 불러서 딱 여고 동창회 때 경호원으로 소위 말해서 병풍 기도를 세웠다라 할 정도로 위세가 등등하죠. 그러니까 저기 국정원에 있는 그 공간은 원세훈
원장의 공간이고 네. 이 밖으로 주로 나다니시는 사모님 공간은 국가 전략연구원 그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 부원장 강남 한 복판에 있다고 합니다. 부원장용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그건 제 추측입니다. 두 분께서 지금 추측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진짜 추측으로 끝나는 건지 진짜 그런 의혹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기환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저는 저런 모습을 우리 이제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혹시라도 원전 원장과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욕 주기 하는 것 아니냐. 예, 예. 정말 그 빙산 일각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나라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의 부인이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정말 있느냐. 아니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적폐 중에 저런 적폐는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또는 원전 원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까 우리가 목소리에서도 들어봤지만 보통 분은 아니시다 부인이. 그리고 저런 부인을 두고 있던 원전 원장의 부인 사랑은 남달랐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하는 어떤 일도 국정원장 그 부하 직원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예. 그리고 저 강남 대로에 엘리베이터를 전용으로 10층까지 올라가는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고요. 이 정도를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부의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5천만 1억 원을 더 들였다. 그것도 국정원장의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 비용으로. 그게 아니라 아예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용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할 수 있는 힘을 부인이 가졌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기경호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차명희 전 의원. 지난번에 박찬주 장군의 경우에 예. 공간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예. 이제 결국엔 기소까지 되었죠. 그런데 기소 내용이 갑질 내용은 없어요. 실제 이제 일정한 부분 그렇죠. 기소는 갑질 부분은 또 뭐 네, 없이 빠졌습니다. 적용하기가 예. 어려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증거가 네. 딱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공관병들도 다 그런 거 없었다라고 발언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실제 얼마나 개인적으로 썼을까. 그 돈을 빼돌렸을까. 예. 그리고 실제 그 공간이나 이런 그 별도 사무실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썼을까. 예. 그 부인이 그거를 또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 썼을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뭐 아직은 의혹입니다. 의혹 제기 정도 나오고 당장 있는 시청률하고 관계돼 가지고 뭐 그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자제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이 특수활동비, 특수공작비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공직자든 자기가 견결한 마음으로 참 정말로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예. 사실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공작비에 관한 법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이 너무너무 허술해요 지금. 네. 그거 아무데도 얘기 안 해도 되고 보고 안 해도 되고 내부 감사도 안 해도 되고 예. 심지어 내부 감사조차 안 해도 되는 영수증 첨부도 또 안 해도 되고 예. 뭐 수령증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런 식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웬만한 도덕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웬만한 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은 그 정권이나 개인이나 이런 것을 사실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지키기가 사실 어려워요. 저 자신도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정말 흠결없이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그 위치에 정도니까. 그래서 혹시 뭐 인테리어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른 식으로 또 이제 명분을 또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식으로 명분을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인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그 인간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차제에 빨리 특수활동비에 관한 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상당 부분 특수활동비가 안 되도록 하고 예. 또 특수활동비가 되는 부분은 정말로 내부 감사라도 철저하게 할 수 예, 예.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자꾸 개인만 비난하다 보면 예. 나중에 이제 내로남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로남불. 그러니까 개인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우선은 뭐 앞으로 좀 제발 좀 그 대통령 되실 분들은 그런 국정원장 정도 되는 분들은 좀 지방 공무원 출신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자기가 좀 투철한 안보관도 없고 정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서울시 공무원으로 딸랑딸랑해서 그 올라가서 장관 되고 국정원장 되고 그런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관리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해온 어떤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자기가 또 왕이 됐을 때는 그대로 그 스타일을 내려받는 그런 데서 저런 일이 생기고 실제로 보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모님 친구들이 도곡동에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하고 친하기 위해서 그 지점에 가서 내곡동보다는 그래서 그 고급 정보가 많은 거죠. 실제로 보면 좀 멀죠. 장시호, 최순실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신사동, 뭐 도곡동 여기에서 굉장히 고급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은 해외 첩보 활동할 돈이 모자라니까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사모님들을 불러서 아주 고급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급 정보를 해외 공작비를 썼다.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쓰지 않았나. 약간 독특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소수고 그분들은 다수인데 그리고 제가 뭐를 맛있는 걸 먹겠다고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원장님이 아시지들을 못하는 거를 지금 원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누가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정원이 몇 명이신 줄 아세요? 직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서마다 일을 했지 놀았겠어요. 그런데 이 첩보라는 거는 원장님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각 부서에서 다 보내준대요. 기무사 뭐 어디 자기네가 이렇게 느낀 거를. 자, 원래 국정원장은 내곡동에 공간이 있습니다. 관사가 괜찮게 꾸며져 있는데 왜 원세훈 전 원장은 강남 안가에 그것도 해외 공작비를 10억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걸까요? 원세훈의 공작비 사용법 도대체 무슨 공작용일까요? 제가 써달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일단 이 건물은 이 원세훈 원장이 직접 뭐 이렇게 구입했다기보단 원래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해서 국정원 산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안보라든지 혹은 또 이 국가 테러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테러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원래 도곡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도곡동 바로 그 안에 안보연구원하고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원세훈 원장은 뭘 했냐면 거기다가 10억 원을 들여서 직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쓰는 비용을 정확하게 그 국정원의 떳떳한 어떤 임무 때문에 쓴다면 거기에 대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외 공작비에서 해외 공작비는 해외 활동에 써야 되는 그렇죠. 해외 정보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써야만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 자금을 왜 여기에 전용을 했느냐라는 점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후에 인테리어를 10억 원을 들여서 봤더니 원세훈 부인 좀 전에 목소리 들으셨죠? 저는 국정원장의 부인이 역대 국정원장의 부인 목소리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나서서 국정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의 부인이 국정원에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원장이면 원장 부인이면 원장이 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강변을 하는데 아마도 며칠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왜 놔두느냐 구속됐는데. 근데 그렇게 대찬 그런 그 부인을 두셨는데 이 부인이 지인들과의 모임을 거기서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적인 만약에 사실한 건 사적인 용도로 쓴 거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그래서 이 용도 무슨 용도냐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정보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그 관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 개입을 한다든가 관여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만약 원장이 되면은 대국민 정치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여태까지 헌신에 노력해온 그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부의 그 어떤 정치 개입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 좀 끊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네네. 그 중에서 이 높밭 이런 거 가꾸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이 얼마나 넓고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그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것도 몰라요. 냉장고에 열쇠 담겨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너무 뭘 모르시는 분이 거기는 저희는 2층에 있고 이분들은 아래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맞닥뜨리기도 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네들 쓰시는 그 냉장고니 이런 게 훨씬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국정원장 관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멀쩡한 관사를 두고 왜 이렇게 돈을 공작비에 썼을까? 이것도 참 의혹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원세훈 부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얼마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됐죠.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석방되도록 잘 돌봐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막 가족과 마음 굳건히 가지시라 뭐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섭섭함을 나타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직 3명의 국정원장이 있죠. 특활비는 원래 비밀이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 아주 안 좋습니다. 국민 세금이 너희들 쌈짓돈이냐? 해외 공작비를 왜 인테리어 값으로 쓰냐? 아주 분위기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국정원 법위에서도 정치에 개입하는 건 금지돼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의 정보를 안 얻을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종래에 또 그런 비난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 후보자께서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는 어렵다고 보고 있죠. 예, 예.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국정원장 공간도 있는데 강남 안가에 10억 들여 인테리어. 원세훈의 공작비 사용법. 그냥 공작비가 아닙니다. 해외 공작비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쓰는 법. 자, 일단 보겠습니다. 퇴임 직전, 국정원장 퇴임 직전인 2011년 말에서 12년 초입니다. 해외 연수 예정인 미 스탠퍼드 대학 계좌에 해외 공작비인데 200만 달러가 이거 빼돌려졌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도피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염두할까요? 아무튼 이 의혹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위장 사업자 명의의 차명 계좌를 무더기로 또 운영했다는 이런 의혹까지도 받고 있어요. 차명 계좌를 주렁주렁 갖고 있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강남에 안가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안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호화 인테리어를 설치했는데 뭐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단 말도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걸 해외 공작비를 통해서 무려 10억 들여서 샀다는데 이거를 뭐 관사처럼 썼다, 사적으로 썼다